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진명여고 1학년 학생들 시험이 다 마무리가 됐고 그 중에 수학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조금 해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점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기말고사 예측한 걸 바탕으로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중간고사가 뭐 이때까지 시험이랑 다를 바는 전혀 없었죠. 사실 되게 똑같이 나왔어요. 문항수 똑같았죠. 객관식 16개, 단답형. 진명여고는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단답형이 6문항으로 배점도 70점, 30점. 단답형은 4, 4, 5, 5, 6, 6 이렇게 똑같았고 이제 진명여고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최고 난도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많이 내요. 이번에도 똑같이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단답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가져와서 냈다라는 점도 똑같았고 또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잖아요. 진명여고는 사실 문제 수는 16문제, 6문제, 22문제로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중에 단답형이 6문제나 있다 보니까 50분이라는 시험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것도 여전히 유지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진명여고 이번 시험 별로 안 어려웠어요. 1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 기말이랑 난이도가 그냥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작년이랑 비교해서는 난이도가 조금은 하락을 했고 이제 올해 1학년 시험부터 뭐 2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학년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점. 왜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학생들한테는 더 어렵게 느껴졌겠죠. 50분 내에 풀어내기에는 문항수가 많은 편이긴 하니까 확실히. 시간 부족한 현상만 조금 해결을 했으면 학생들이 그 문제 하나하나의 절대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항상 제가 시험 분석할 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진명여고는 부교재를 쓰잖아요. 올림포스, EBS 올림포스라는 좀 쉬운 개념서, 문제도 조금 적은 EBS의 올림포스라는 책을 부교재로 쓰고 있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그게 연계가 되게 많이 된다라는 거를 아마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시험 문제들 쭉 보고 올림포스 문제들이랑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봤거든요. 연계율이 80%까지 나와요. 올림포스에서. 그러니까 22문제니까 80%로 하면 거의 한 20문제 가깝게 뭐 한 18문제 정도는 연계돼서 올림포스에서 아 얘랑 같은 유형이구나 이렇게 원본 문제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만 80% 정도가 되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이제 한 10% 정도는 모의고사 변형.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난도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이다라는 점. 그 최고난도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에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냈고 그럼 이제 나머지 10%는 어디로 갔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어디에서도 출처를 찾을 수 없는 문제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집을 풀었어도 그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진명여고에서는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명여고는 쉽게 얘기하면 되게 특이한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경시대회 문제나 뭐 경찰대 문제나 되게 옛날 막 사관학교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서 따와서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학생들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를 내는 일은 진명여고에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때까지도 그래왔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10%의 출전은 제가 정확히 밝혀내진 못했지만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아, 풀어봤던 거네 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의고사, 최고난도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 중간고사, 객관식 16문제 중에 뒤에서 두 번째, 15번이었고 얘가 오른쪽에 있는 2020년에 치러졌던 모의고사 중에 뭐 21번을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얘는 비슷한 개념이 올림포스에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뭐 모의고사 21번이니까 사실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긴 해요. 그 모의고사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상황만 조금 추가해서 이번 객관식 15번으로 문제를 냈고
그리고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 16번도 제가 PPT에 담아두진 못했는데 도형의 이동 문제인데 그것도 모의고사 유형이고 심지어 걔도 올림포스에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가 여기 PPT에 안 들어있다고 그럼 엄청 어렵고 특이한 문제였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도 학생들이 평소에 충분히 연습해봤던 유형이다. 계산만 조금 복잡할 뿐이다 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답형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긴 했는데 얘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 시험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게 또 진명록은 항상 그 해 치러졌던 2학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되게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치러졌던 2학년 3월 모의고사의 29번 단답형 뒤에서 두 번째 문제겠죠. 얘를 상황만 아주 조금 틀어서 변형을 해서 문제를 그대로 낸 거예요. 얘도 이 오른쪽에 있는 모의고사 원본 문제를 풀어본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 문제 변형이구나 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해서 최고 난도 문제들을 내는데 연도를 잘 따져보면 23년이고 이 앞에 거는 20년이었죠. 그렇게 예전 문제로 넘어가진 않아요. 비교적 최근 모의고사들을 변형해서 최고 난도 문제들로 내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최근 모의고사들을 안 풀어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저희 반에서도 이 모의고사 두 문제 다 풀어본 유형이에요. 실제로 이 원본 문제들을 그대로 수업 시간에 제가 풀이를 해줬고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이번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평소에 분명히 풀어봤던 유형들이 시험지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절대적인 난이도만 보면 이 단답형 6번 같은 문제는 처음 풀어보는 학생들이라면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맞긴 한데 이제 얘를 분명히 풀어보고 학생들은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쉬웠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를 평소에 안 풀어봤던 학생들이라면 시험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긴 했을 거예요. 근데 요 주변에 목동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안 풀어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문제 개개인의 난이도 최고 난도만 말씀드리는 거, 최고 난도의 문제의 난이도만 보면 어려운 게 맞지만 그 문제를 원본 문제, 모의고사 변형이다 보니까 원본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쉬웠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난이도가 쉽다 한데 절대적인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시험 시간 50분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아마 앞으로도 쭉 유지될 특징 중에 하나라서 이제 시간 관리하는 법을 빨리 터득하는 게 중요하죠. 진명여고 학생들이라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EBS에서 80% 연계대 나오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모의고사 변형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했으니까 올림포스 부교재를 안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간 학생들은 당연히 없을 거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풀어보고 안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온 학생들은 아마 없을 텐데 자, 이러면 사실 학교에서 뭐 100점이 막 여러 명 나와야 되는 것 같잖아요. 90점대도 되게 많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매 시험마다 100점은 나오질 않고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서 진명여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진명여고 학생들이 막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왜 그런 거냐면 EBS 올림포스 부교재 연계 문제들은 난이도가 되게 낮다는 점이 제일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올림포스를 아무리 열심히 풀어보고 들어간다 한들 사실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게 시간 낭비일 정도로 난이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굳이 올림포스의 문제들을 안 풀어보고 시험 시간에 그 문제들을 처음 본다 한들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이라면 평소에 충분히 풀어봤던 유형들이고 그런 문제들을 못 풀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조금 쉬운 문제들만 올림포스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서 내고 있고 이제 고난도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해서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죠. 요거는 뭐 특징적인 두 번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였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 했어야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림포스 문제들은 난이도가 낮다고 했지만 분명히 이번 시험에서 올림포스 연계 문제들을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제 본인의 실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쉬운 문제들은 안 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 거예요. 진명여고는 어려운 문제들을 모의고사에서 낸다.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들만 주구장창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이제 조금 쉬운 올림포스 연계 문제들을 틀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제 반대로 1학년 때 겪어봤을 거예요. 올림포스에서 연계가 많이 된다라는 점. 그런 걱정 때문에 올림포스만 주구장창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고난도 문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시험 시간 내에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풀어낼 수가 없었을 거고,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자기의 수준을 알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이번이 아니고 저희 진명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진명여고 반에서는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시험을 하나 쳐요. 진명여고의 스타일에 맞춘 시험들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시험을 쭉 치고 학생들이 수준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들, A라는 학생이 뒤에 고난도 문제들은 어느 정도 풀어내지만 그 앞에 있는 올림포스 연계 문항, 조금 쉬운 문항들에서 시간을 많이 쓰거나 실수를 하는 편이다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그 학생한테 일단 올림포스부터 우리 한 두세 번 다 풀고 나서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자 라고 하는 편이고, 이제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쉬운 문제들은 되게 잘 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지만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에 접근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 한다 라는 학생들이라면 올림포스는 과감하게 지금 안 풀고 시험 직전에 한 번만 다시 풀리고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 변형에서 나오는 최고난도 문제들에 접근을 하는 식의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어떤 게 안 돼 있는 건지를 잘 알고 그거에 맞춰서 올림포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할지, 부교재 아니면 모의고사 유형에 집중을 할지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아마 기말고사 때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단원이 있죠. 경우의 수입니다. 아마 학생들도 되게 걱정이 많을 거예요. 경우의 수 단원은 좀 어렵다기보다는 더럽고 치사한 단원이 맞아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제 매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단원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제가 최근 이제 기출들을 쭉 보면서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기출들을 쭉 보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진명여고가 경우의 수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내진 않아요. 사실 당연한 게 최고난도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해서 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모의고사에서 경우의 수 단원을 되게 어렵게 내는 요즘 추세는 아니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내는 고난도 문제들은 아마 이번 시험 범위 내에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요 함수 단원들에서 아마 모의고사 변형 최고난도 문제가 등장을 할 것 같고, 경우의 수 문제는 비교적 쉬운 올림포스 변형을 한 듯한 조금 쉽지만 계산이 더러운 문제들로 실수 유발하는 단원으로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신경 쓰면서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을 거고, 실수 관리를 하면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조금 독특해 보이는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고, 함수 단원에서는 고난도 문항들 이 아마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모의고사 변형에서 함수 문제들은 중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을 풀 때는 함수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서 푸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50분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진명여고 학생들은 문항수가 조금 많고 단답형도 6문제나 되니까,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50분 내에 주어진 22문제를 쭉 전체 다 풀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충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안 어렵단 말이에요. 진명여고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22문제를 절대적으로 다 풀어내는 연습만 계속 해본다면 이때까지 점수에 비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 대비를 할 때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토대로 시간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올림포스냐 모의고사냐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것들을 바탕으로 기말고사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혹시나 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학원 통해서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